오늘은 제가 아직 초기이긴 한데 임신 후기라고 해야 되나? 처음 증상들이나 뭔가 입덧 증상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공유를 해보려고 하고요. 조금 걱정되는 상황도 있어서 지금 되게 조심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일단은 저는 이제 임신을 남편이랑 같이 계획을 하고 한 3개월 정도 시도를 했어요. 근데 세 번째 만에 다행히 돼서 걱정했던 거와는 다르게 생각보다 빨리 찾아와줘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30대 중반이다 보니까 한 세 번 정도 시도를 하고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병원에 가보자 해서 뭐 검진도 한번 받아보고 혹시라도 뭔가 몸에 문제가 있거나 안 좋은 부분이 있으면 이제 의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자고 합의를 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근데 약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번에 되면 어떡하지?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약간 생각을 해가지고 혹시나 한 번에 될까봐 라는 생각에 코로나 이제 부스터 백신도 되게 빨리 맞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12월 중순 정도에 부스터 샷을 맞았으니까 되게 그것까지 다 끝내놓고 이제 시작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말도 안 되게 진짜 자만심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번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뭐 쉽지 않더라고요. 일단 처음 시도를 한 첫 달에는 또 증상이 있었어요. 임신이 된 것 같은 증상 있잖아요. 막 카페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막 엄청 많이 봤거든요. 뭐 임신 초기 증상이 뭐가 있나 뭐 그런 것들 엄청 찾아봤는데 약간 비슷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막상 진짜 임신을 해야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거 임신 아니야? 나 임신 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막 제가 너무 머릿속에 지배를 했는지 몸까지 막 그런 증상들을 만들어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첫 달 이제 시도한 다음에 아랫배가 되게 쎄한 거예요. 그리고 되게 피곤하고 하루 종일 졸립고 막 집에 와서 밥 먹고 8시만 되면은 너무 졸린 거예요. 원래 이렇게 졸립지 않은데 이상하다 막 이러고 왜 이렇게 피곤하지? 임신 전조 증상 중에 피곤하고 막 그런 게 있으니까 근데 뭐 피곤한 거야 아무 때나 다 피곤할 수 있고 그런데 좀 제가 그걸 예민하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이제 임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결정적으로 제가 갑자기 출근을 하는데 지하철을 타고 진짜 지하철 탈 때까지만 해도 아무런 그런 게 없었거든요. 아침은 제가 뭐 그렇게 아침밥 그렇게 챙겨 먹고 다닐 스타일도 아니어가지고 거의 빈속이에요. 탈 때는 회사에서 제가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지하철 딱 탔는데 갑자기 속이 너무 뭔가 안 좋은 냄새가 났어요. 무슨 냄새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뭔가 되게 안 좋은 냄새가 나면서 속이 미식거리는 거예요. 막 울렁울렁거리고 막 미치겠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러지? 막 이러면서. 근데 막 이 울렁거리는 정도가 제가 울렁거리는 일이 거의 없어요. 제가 뭐 멀미할 만큼 뭐 어딜 차를 타고 막 그렇게 요새는 솔직히 뭐 버스 타고 이런 것도 아니니까 멀미 잘 안 하잖아요. 옛날에 막 아시죠? 그 옛날 오래된 버스 타면은 버스에서 나는 냄새, 그 멀미하는 냄새, 혹은 가끔 택시에서 막 나는 안 좋은 냄새, 환기 안 시켜가지고 막 이상한 아저씨 냄새 같기도 하고 막 그런 냄새 날 때 멀미해도 속까지 울렁거리진 않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토를 오바이트를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오바이트를 제가 하는 거는 술을 진짜 진딱 마셨을 때, 제 한도를 초과하게 먹었을 때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고 그렇게 술 먹고 토한 것도 10년이 넘었어요.
제가 이제 그렇게 술 먹고 토하는 걸 안 좋아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준의 이름을 딱 안 먹거든요, 술을. 그, 그 토도 역류에서 이게 나오는 거지. 제가 속이 안 좋네. 좀 토 좀 하고 올까? 막 이렇게 토하고 오는 게 아니거든요. 지하철에서 속이 울렁거리니까 너무 무서운 거야. 토하면 어떡하지 이거? 막 나 그거 못 참아요. 이거를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나오면 이제 바로 이렇게 토해내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이거 나 내려야 되나 어떡하지? 이거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야 되나 막 이러고 있는데 거의 또 다 왔어요. 회사에. 조금만 더 가면 한 두세 정거장만 가면 돼요. 그리고 제가 되게 딱 맞춰서 출근을 하기 때문에 내리면은 지각을 하게 되니까 어떡하지 근데 막 역까지 막 차 온 건 아니고 여기서 막 계속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죠. 먹은 것도 없는데 왜 그러지 막 이렇게 하니까 이거 혹시 임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편한테 자기 이상해 나 막 속이 울렁거려 막 이러면서 혹시 임신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하면서 남편이랑 막 행복한 막 회로를 막 돌렸어요. 행복 회로를. 근데 웬걸 제가 또 되게 주기가 정확해요. 정확한 편인데 배란하고 14일째 되는 날에 그날이 예정일이었거든요. 생리하는 예정일이었는데 그날 제가 못 참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 테스트기를 했어요. 근데 테스트기를 했는데 아닌 거예요. 한 줄이었어요. 다. 그래서 에이씨 이랬는데 확인하자마자 바로 생리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좀만 더 늦게 확인했으면은 이거 임신 테스트기 안 쓸 수 있었는데 그새를 못 참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실패로 돌아갔고 근데 물론 전 첫 달째부터 그 임태기를 사가지고 그거에 대로 맞게 이제 관계를 가졌거든요, 남편이랑. 그래서 이거 맞춰서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에이 그래 처음에 안 됐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그래 다음에 또 해보자 이렇게 남편이랑 으쌰으쌰 다음 달에 또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 달에 했어요. 다음 달에도 그 테스트기에 맞춰가지고 숙제를 잘 끝내고 했는데 아랫배가 이번에는 쿡쿡 쑤시는 거예요. 막 바늘로 찌르듯이 쿡쿡 쿡쿡 이렇게 쑤셔요. 근데 이것도 되게 임신 증상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뭐야 나 이번 진짜 된다? 막 이러면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이거는 거의 확실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제가 잘 안 아파요. 되게 건강 체질인데 뭐 거의 이제 생리 시작하기 한 며칠 전이었는데 몸살 기운이 제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 그 브이로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조퇴를 한 적이 있어요. 점심 먹고 점심도 근데 거의 한두 숟가락도 제대로 못 먹고 갑자기 너무 컨디션이 안 좋아져가지고 아침까지만 해도 굉장히 컨디션이 좋았거든요. 근데 막 감기 몸살 기운이 갑자기 와서 막 온몸에 근육통도 오고 이렇게 막 제대로 앉아있지도 못하겠는 거예요. 계속 엎드려 있고 어떡하지 이러다가 제가 지금 이 회사를 다닌 지 5년 차가 됐어요. 근데 처음으로 조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사장님도 되게 의아하시고 제가 아파서 조퇴를 해야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회사에서까지 오는 1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 시간에도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지하철 기다리는데도 서 있는 것도 너무 힘들고 이렇게 아픈 게 진짜 몇 년 만인 거예요. 남편은 제가 그렇게 아픈 걸 처음 봤대요. 집에 오자마자 쓰러져가지고 바로 자고 남편 와가지고 근데 또 뭘 먹지도 못하겠어요. 속도 뭔가 안 좋은 것 같고 기운 없고 이래서 그냥 귤만 몇 개 까먹고 바로 또 자고 그래서 그때 한 4시부터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중간에 한 30분 정도 깨고 나서는 계속 잤어요. 그렇게 몸살 기운이 있었다 보니까 또 몸살 기운도 임신 증상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혹시 또 됐나? 이번에 진짠가? 이러면서 근데 약간 지난달에는 제가 속이 안 좋은 적이 있었잖아요. 지하철에서 저번엔 속도 울렁거렸었는데 아니었는데 근데 남편이 거의 확신을 하는 거예요. 자기 진짜다. 이번엔 진짜 됐다. 이렇게 해서 막 기대를 했는데 또 14일 배란하고 14일 되니까 주기에 딱 맞춰가지고 또 이렇게 터진 거죠. 그래가지고 뭐지?
난 진짜 이렇게 증상이 확실한데 임신이 안 됐어?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제는 진짜 완전은 토가 나와야지 믿겠다. 뭐 감기 기운 있고 피곤하고 뭐 속이 울렁거리고 감기 뭐 어떤 나에게 어떤 증상이 와도 난 절대 속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그 다음 달이 세 번째 달이 돼가지고 또 남편이랑 또 그 날짜에 딱딱 맞춰가지고 이제 시도를 했는데 이번에는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아 뭐야 이거 이번에도 꽝인가 해서 아 그럼 병원에 언제 가지? 그래서 병원에 검사를 맡으러 가야 되나 해서 언제 가는 게 좋지? 그래서 남편이랑 병원 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배란이 지나고 근데 한 2, 3일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가슴이 약간 이제 생리하기 전처럼 부풀어 오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아직 평소에도 원래 생리 증후군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가슴이 좀 커지는 스타일인데 그리고 좀 아프고 대부분 그러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아직 커질 때가 안 됐는데 그런 증상이 나오는 시기보다 조금 앞당겨져서 가슴이 조금 부풀어 올랐나? 약간 조금 그런 긴가민가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증상이 있어서 이번에 좀 빨리 하려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엔 또 그 증상이 또 없어졌어요. 그래서 뭐야? 그냥 그랬나 보다? 이러고서는 또 저는 아 빨리 했으면 좋겠다 차라리 빨리 시작하고 빨리 병원 가고 성격 급해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증상이 그 가슴이 단단해지고 부어오른 거 말고 약간 분비물이 많아지는 거예요. 아 생리하기 전이어가지고 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평소보다 좀 많이 나오긴 했어요 그 분비물이. 그래서 이제 또 그분이 오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이제 딱 그 날짜가 되니까 또 그걸 몇 시간을 못 기다리고 궁금해가지고 아침에 딱 테스트기를 딱 했죠. 해봤는데 희미하게 두 줄인 거예요. 처음에 나오지도 않아요. 처음에는 또 한 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조금 지나니까 뭐야 이거? 뭔가 조금? 이거? 긴가민가? 막 이렇게 약간 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남편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처음 봤을 때보다 조금 더 진해지더라고요. 한 몇 시간 지나니까. 그래서 희미하게 두 줄인 거예요. 그래서 뭐야? 증상도 별로 없었는데 오히려 막 속이 울렁거리고 막 아프고 막 이럴 때는 단호박 한 줄이더니 증상이 그거에 비해서 거의 없다 이번 달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딱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로써 주수가 7주차가 딱 됐거든요. 아 근데 제가 그저께 이제 피가 나온 거예요. 빨간색 피가. 완전 새빨갛진 않고 그렇다고 해서 핑크색도 아닌 조금 붉은색 피가 보여가지고 근데 그때 또 남편이 없었어요. 저 집에 혼자 있는데 저녁에 피가 나온 걸 보고 이 휴지에 묻어나오는 정도의 피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막 유튜브랑 막 카페를 엄청 봤어요. 근데 뭐 이게 뭐 착상혈일 수 있다, 초기 뭐 그럴 수 있다. 근데 뭐 갈색이면 위험하고, 갈색이면 괜찮고 빨간 색깔이면은 뭐 안 좋은 경우가 있으니까 바로 병원에 가야 된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남편이 집에 와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병원에 가자, 내일 가자. 그래서 그 병원에 일단 제가 다니고 있는 산부인과에 전화를 했어요. 제가 빨간 피가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제가 가야 되냐? 그랬더니 제 증상들을 이제 딱 들어보시고는 뭐 당장 오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내일 정 걱정되시면 내일 뭐 한번 와보세요. 아침 10시부터 이제 진료 시작하니까 한번 와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바로 갔죠. 일요일에. 아침에 진짜 눈 딱 뜨자마자 네, 병원에 갔는데 다행히 선생님이 그렇게 크게
저를 안심시키려고 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럴 수 있다. 피고임이 있고 그게 이제 피고인 게 이제 조금씩 나와서 이렇게 피가 비칠 수가 있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토요일 밤에 빨간 피가 나왔잖아요. 근데 일요일 아침 제가 병원 가기 전에 화장실 갔을 때는 갈색 찌꺼기 같은 게 또 나오는 거예요. 생리 끝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어제는 빨간 피가 나오고 오늘 갈색 피가 나왔다. 이렇게 했더니 일단 초음파를 봐보자 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초음파를 봤는데 애기 집도 이제 제가 두 번째 병원을 간 거였거든요. 처음 갔을 때보다는 애기 집도 커졌고 심장 소리도 다행히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첫 진료 때도 피고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날은 이제 제 담당 선생님이 이제 일요일이다 보니까 진료를 안 하셔가지고 다른 분한테 진료를 받았었는데 전에 제가 피고임이 있었는지 그런 건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피고임이 그래도 조금 큰 편이어가지고 일단 일주일 후에 한 번 더 내원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약을 처방을 해줄 테니까 약을 처방해 줄 테니까 그 약을 한번 써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대부분 한 7, 80% 정도는 피고임이 그렇게 아이한테 안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한 10%에서 20% 정도가 좀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피고임이 일주일 후에 왔을 때 더 커지지 않으면 괜찮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커지지 않도록 약을 처방해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애기 심장 소리라든지 아기 집 사이즈는 되게 좋다고 하셔가지고 걱정하지 말고 최대한 안정을 취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약을 처방 받아왔는데 이게 질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무서워요. 약간 이 플라스틱 막대기 같은 걸 줘요. 그래서 이거를 이 끝에 이거를 댄 다음에 물을 살짝 묻혀서 여기다 끝에 댄 다음에 이걸 집 안쪽에 넣어가지고 이 정도 넣어가지고 끝에 버튼 같은 게 있어요. 버튼 같은 걸 누르면 이게 쑥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거를 쓴다는 것 자체가. 저는 탐폰도 무서워서 사용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이거를 근데 약사 선생님이 이걸로 뭐 하면 되고요. 근데 제가 너무 이제 겁에 질려 하니까 그럼 이제 손가락으로 넣는 방법이 있다. 제가 되게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는데 손가락으로 넣으려면 이 골무를 끼고서 하는 게 좋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골무가 여러 개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검지손가락에 껴가지고 여기다가 물을 살짝 묻혀서 약을 살짝 댄 다음에 이렇게 손가락으로 넣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방법으로 지금 2번 사용했는데 어떻게 잘 됐고요. 다행히 지금은 피가 더 이상은 안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왜냐면 제가 진짜로 지금 토요일 밤에 그러고 나서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이거든요 오늘. 진짜 계속 누워있었어요. 제가 되게 집에 있는 거 되게 답답해하는 스타일이고 막 낮잠도 조금만 1시간 이상만 자도 머리 아파하는 스타일이고 그런 스타일인데 이게 제가 입덧약을 먹어서 그런지 되게 지금 기운이 없는 상태예요. 몸에 되게 축축 처지고 무기력하고 약간 감기 기운 있는 것처럼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이 입덧약 때문에 졸음이 많이 와서 그런지 정말 24시간 중에 22시간? 21시간 이상은 제가 누워 있었어요. 이번 주에 한 번 더 병원에 오라고 하셔가지고 그때까지는 질정 열심히 사용할 생각이고 제가 지금 입덧 증상이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왜냐하면 제가 입던 약을 먹고 있는데 입던 약을 먹으면 확실하게 울렁거리는 증상이 되게 많이 완화가 돼요. 근데 저는 거의 5주차 때부터 입덧 증상이 시작했어요. 되게 빨리 시작돼가지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침이 막 고여요. 입안 한가득. 근데 이게 침 계속 고이다 보면 이게 토덧으로 이어진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침이 막 고이고 가슴 되게 답답해요. 뭐 얹힌 것, 여기 돌 하나 얹은 것처럼 그런 것처럼 되게 맨 처음 답답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속이 비면은 엄청 울렁거리는 거예요. 근데 속이 빈다는 게 배고픔이라고 하기도 뭐한 게 거의 두세 시간마다 속이 빈 느낌이에요. 속이 약간 쓰리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나는 분명히 두세 시간 전에 밥을 먹었는데 근데 물론 많이를 못 먹어요. 평소 먹는 양의 반 정도밖에 못 먹고 그리고 이것저것 잘 못 먹게 되고 그냥 국에 밥 말아 먹고 물에 말아 먹고 그냥 김 싸 먹고 이 정도로 해서 반 공기도 채 못 먹는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금방 배가 고프고 배가 고프면 또 바로 속이 울렁거리기 시작해요. 그럼 또 뭔가를 또 먹어야 돼요. 근데 이제는 그 울렁거리는 게 처음엔 좀 밑에서 울렁거리다가 그 다음에 또 좀 더 위로 올라와요. 이 울렁거리는 게. 그 다음에 여기 완전 여기까지 차가지고 이렇게 울렁울렁거리는 거예요. 언제고 내가 토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울렁거리는 거예요. 위쪽에서. 그래서 아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원래는 저녁에 한 알만 먹었었거든요. 제가 이제 두 알 먹으라고 하셨긴 했는데 저는 하루에 저녁에만 하나를 먹고 그 다음에 오후에 뭔가 또 속이 안 좋다 그럼 하나를 더 먹었었어요.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저녁에 먹고 잤는데 오전에 이제 울렁거리는 거예요. 막 점심시간도 안 됐는데 막 울렁울렁거리고 점심시간이 뭐야. 그냥 일어나서 씻고 머리 말리는데 울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는. 그래서 바로 이제 저녁에 두 알을 그냥 바로 먹기 시작했어요. 어제부터는. 이게 두 알을 먹으니까 원래 하나 먹을 때까지는 안 그랬는데 두 알을 먹으니까 너무 졸린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막 몽롱한 상태고 되게 사람이 매가리가 없고 계속 그냥 축 처져 있는 상태? 의욕이 없는 상태? 뭐 먹고 싶은 것도 없고 근데 속이 안 좋아지니까 먹긴 해야 되겠고 근데 두 알을 먹으니까 확실히 울렁거리는 증상은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거의 전 지금은 없거든요. 두 알 먹으니까. 다행히 저는 약을 먹으면은 이 울렁거리는 게 가라앉아서 다행인데 안 그러신 분들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분은 막 뭐 세 알도 먹는다고 하시고 네 알도 먹는다고 하시고 이게 최대 네 알까지 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먹어도 울렁거리고 힘들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가지고 아직 7주차긴 하지만 아직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병원 갔을 때는 임신 확인서 못 받았어요. 제가 다니는 병원은 병원마다 다른 것 같은데 이제 아기 집을 보면 바로 임신 확인서 주시는 곳이 있고 심장 소리를 들어야 임신 확인서 주시는 곳이 있는데 제가 간 곳은 심장 소리를 들어야 주시는 곳이었나 봐요. 그래서 지하철에서 정말 앉고 싶거든요. 막 서 있기 기운이 없어요. 막 주저앉고 싶어요, 그냥. 근데 저는 임신을 했는데 배지가 없으니까 거기 자리가 내 앞에 바로 비어 있어도 앉기가 되게 애매한 거예요. 막 저 사람 뭐 임신하지도 않았는데 왜 앉아 있어라고 생각을 하실까봐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래 참자 참자 이러고선 있었는데 드디어 제가 임신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임산부 등록을 하고 보건소에 가서 드디어 이 임산부 배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 신나요 이거 받는 거. 내일부터는 자리가 있으면 앉을 수 있습니다. 다른 분이 뭐 앉아 계시면 어쩔 수 없고 그래도 좀 든든해요 이게 있어서. 그래서 이제 보건소에서 여러 개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있고 임산부 배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손목 보호대 이게 들어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지역마다 주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용인시여가지고. 그리고 뭐 이런 거는 초보 아빠 수첩, 이거는 그냥 남편이 갖고 온 것 같아요. 제가 원래 같이 남편이랑 어디 가려고 했었는데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제 신분증이랑 그런 거 보내가지고 대신 좀 갖고 와달라고 했거든요. 이거랑 뭐 이것도 그냥 책자 갖고 온 것 같아요. 임신, 출산, 건강 관리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보면 뭐 개월수별로 주의해야 될 점 뭐 이런 게 나와요. 보이시나?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거. 이거 애기들 치아 닦는 그런 핑거 칫솔이래요. 손 끼워가지고 아기 이를 닦아주는 것 같고, 그다음에 철분제 같아요. 이거 2개랑요. 그리고 이것도 철분제인데 요거 2개, 요거 3개 이렇게 줘요. 임신 중기에 먹고 하나는 거의 만삭 때 먹으라고 했는데 어느 건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가지고 먹기 전에 한번 인터넷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엽산 2개 이렇게 주시고, 네, 이렇게 주시네요. 더 많은 거 주시진 않고 여기 다고, 요거는 제 그 산모 수첩이에요. 짜라란. 이렇게. 저희 애는 아직 0.8cm입니다. 한 밥알 정도 사이즈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했고, 근데 좀 걱정해요. 그 피고임 사이즈가 제발 이번 주 금요일에 병원 예약을 했는데 제발 사이즈가 좀 많이 작아져 있거나 아예 없어져 있었으면 좋겠는데 최대한 많이 쉬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다행히 남편이 되게 많이 도와줘가지고 밥 주면 밥 먹고 또 눕고, 또 밥 먹어 그럼 또 밥 먹고 눕고 이런 상태거든요. 열심히 잘 몸 관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 때는 좀 더 건강한 컨디션으로 영상을 찍게 됐으면 좋겠네요. 그래도 걱정하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최대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임산부분들 힘내세요.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